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머니프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일차 읽고 있습니다. 169페이지부터 읽었고요. 여기서는 인플레와 디플레 계속해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는 물가 상승이고 디플레는 물가 하락인데,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기서 먼저 다루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통화량 증가를 시켰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낮은 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화인데,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은 유니콘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혁신하는 기업들, 그리고 좀비 기업이란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계속 그냥 이자만 상환을 하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기업들, 만약에 높은 금리였으면은 그 대출금 때문에 진작에 무너졌을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 기업들이 또 다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럼 다시 통화량 증가하고 계속 이 악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메모했더니 아래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너무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거 지우려고 하다가 쓴 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 그림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통화량 증가를 써서 이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통화량 증가시키면은 금리는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돈을 많이 대출 받아도 이자가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러면 이거 기업의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좀비 기업이 생기는 반면에 혁신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 유니콘 기업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좀비 기업도 유니콘 기업도 다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압박시키고요. 물가 하락이 되니까 다시 연준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거 뭐 그냥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근데 통화량 증가가 되면은 자산 가격이 한편으로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임금 상승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높으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평균 임금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소득 수준이 하락하니까 생활 비용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작용되고, 이거 끝없이 이제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데, 이 그림이 정말 디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디플레이션이 뭐다 머릿속으로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비 기업이 뭔지, 좀비 기업이란 이자 부담 능력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또 그리고 낮은 이자율로 신용 조달을 하는 기업인데, 진작 죽었을 기업인데 이자가 낮으니까 좀비처럼 죽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A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기업과 나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100%다 가동을 한다고, 공장 100% 가동한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게 아니니까 60%만 가동을 한다고 기존에는 가정을 해요. 근데 연준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때문에 A 제품 가격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가기업도 나기업도 모두 다 가동률을 업시키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러면은 공급 과잉이 일어나죠.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수요 곡선을 보면은 공급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공급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가 하락, 다시 디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은, 좀비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상황이 좋아져도 결국에는 제품가 하락하고 뭐 이러면은 이윤이 남는 게 없잖아요. 혁신이 없는 기업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거라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가 올리면은 부채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갑자기 금리 높여져 버리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좀비 기업은 다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좀비 기업이
없어지고 이렇게 건전하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건전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좀비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아주 지배적인 제품이어야지 너도 나도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염준이 돈을 푸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품가 인하하는 일이 없겠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제품, 독보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보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콘 기업은 뭐냐? 유니콘 기업의 정의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파괴적인 혁신을 하게 돼요. 예를 들었던 기업이 쿠팡인데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냐? 기존 기업과 쿠팡이 뭐가 다르냐면은 기존 기업은 유보금을 남기거든요. 일부만 투자를 하고 돈을 좀 남겨놔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투자 올인이거든요. 뒤가 없이 투자 올인. 이거를 사람에 비유를 했는데 이호석 씨는 몸을 사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기존 기업, 쿠팡 같은 경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괴물처럼 성장한 사람. 말만 들어도 되게 멋있는데 일단 이호석 애널리스트는 쿠팡을 막 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은 왜 이렇게 투자를 올인하냐? 기존 기업이 이미 가진 마켓쉐어를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기존 내가 이마트, 롯데, 백화점 이런 데서 구입했던 것들을 쿠팡에서 주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기성 지배자들한테 그 마켓쉐어를 가져오려면은 더 혁신적인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더 낮은 가격,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유니콘 기업의 디플레이션 압박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유니콘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때까지 가격 낮추는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었는데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2021년 초에 2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겠다. 25,000달러 하면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테슬라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왜 인플레이션을 싫어할까? 짜장면이 기존에 4,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딱 봐도 살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내가 한 끼에 4,000원씩 먹었는데 생활비 2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생활 비용의 증가, 서민 생활 환경이 힘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생활비용 증가. 그래서 연준이 이 상황을 싫어하는 건데 한 가지 예시를 들었던 게 내가 만약 짜장면집 사장님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양파든 밀가루든 갑자기 자재비가 폭등을 해요. 그럼 짜장면 물가가 기존에 8,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도 별로 없고 자재비가 원래는 한 4,000원이어서 8,000원 한 절반 남겨서 먹었다고 하면은 7,000원이다. 그러면은 8,000원 받아서는 1,000원 남겨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까지 올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 대형 중국집이 기존 8,000원 하던 것을 5,000원을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동차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2021년 초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30% 인하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다른 이제 시장의 반응은 배터리 값도 비싸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배터리 값도 비싸기 때문에 25,000달러 받아서는 테슬라는 망한다. 남겨 먹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생각되는 것은 테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팔아서 돈을 남겨 먹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팔겠다는 생각이구나.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뭐냐면은 플랫폼은 이제 기차역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익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한 번 설치하는데 투자 비용이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검은색이 투자 비용이 고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래픽이 높아질수록 나머지는 다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다 무조건 끌어들이기만
내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게 하면은 나머지 이익이 점점 극대화되는 거니까 플랫폼 기업이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애플이 고가 제품도 내놓고 저가 제품을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저가 제품 팔아서 이제 돈 남겨먹겠다는 생각보다는 iOS 생태계로 유인시키고 락인 효과를 통해서 애플의 기업가 이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디플레이를 유발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드는 게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양극화의 이유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훨씬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된다. 그러면 양극화가 왜 안 좋냐? 왜 디플레이를 유발하냐? 한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이 전 세계는 100만 원밖에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이 99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99명이 만 원을 가지는 세상하고 100명이 모두 동일하게 만 원씩 가지는 세상을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디가 더 소비가 많을까? 당연히 모두가 만 원씩 가지는 세상이 더 소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 99만 원 가졌다고 해도 밥 먹는 거 삼시세끼 똑같이 먹을 텐데 그러면은 아무리 비싼 거 먹어봤자 소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야지 소비가 더 촉진이 될 텐데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게 되고 이 소비 위축은 임금 하락은 다시 디플레 압박, 이게 악순환이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화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디플레이를 압박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AI의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AI가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평균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일의 업무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반복적이고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 이거는 AI가 잘해요. 두 번째는 매뉴얼은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업무, 이런 거는 AI가 못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반복적이냐 반복적이지 않냐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것은 무조건 AI가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도 이건 것 같은데 반복적이고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 이게 제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생겼는데 하지만 매뉴얼은 있지만 반복되지 않은 업무는 오히려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가지고 따왔는데 반복적인 업무는 뭐 건설, 생산, 보수, 사무직 중에서 이제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AI에게 쉬운 일, 세일즈도 이제는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해두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잘 팔잖아요. 근데 이제 비반복적인 업무는 인지적 업무, 사람의 인지가 필요한 것들, 관리자나 전문가, 매뉴얼화된 업무지만 상황이 뭔가 변수가 많은 거, 간호사, 음식 서빙 이런 것들은 AI가 쉽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내 직업군이 어딘지도 한번 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네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 페이지가 한 208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